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이름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오토에버가 어떤 회사냐면 현대차 그룹에 있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뭐 어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냐면, 뭐 자동차나 건설이나 금융 쪽에 뭐 다양한 곳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뭐 관련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업종 면에서는 뭐 아마 이런 업종이 그냥 뭐 다른 중소기업 회사나 그냥 중견기업 회사였으면은 이렇게 지금 공모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텐데, 그래도 현대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고, 확정 공모가도 이 희망 공모가액 상단에서 더 높은 가격에 48,000원에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최근에 돈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주에 많은 경쟁률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1000대1씩 계속 나오고, 기관들도 계속 신규주에 청약을 해서 이렇게 경쟁률이, 최근에 기관의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신규주 하면은 전에 상장했던 종목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상장했던 지노믹틀이라는 종목이 상장하고 뭐 공모가 뭐 시초가에 뻥튀기 없이 상장을 해서 이렇게 장 중간에 좀 변동성을 좀 주었거든요. 장 초반에 상장해서 10% 좀 넘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무너져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0%에서 VI가 걸리고 여기서 거의 보합해서 플러스까지 반등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못 지키자 그대로 무너졌는데, 뭐 이건 역시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걸 새로 진입을 하실 예정이라면 적어도 지금 분봉 차트에서는 이 고점 부근인 거의 29,000원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뭐 이것도 진입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웹캐시도 코넥스에서 온 종목으로 처음에 하락을 했거든요. 웹캐시가 처음에 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하자마자 하락했죠. 하락하고 좀 하락폭이 깊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상승하려면 이 첫날에 음봉을 전부 만회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저거랑 다를 거 없으며, 그 다음 또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 이 이지케어텍은 2배 뻥튀기 되어서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있죠. 2배 뻥튀기 된 거는 보통 개인들이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최고점이 되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2배로 상장된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고점을 뚫어줄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게 하락한다고 싸다고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뭐 이거는 업종 면에서는 딱히 매력적인 게 없었는데, 최근에 신규주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고, 뭐 이것 말고도 창투사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거를 중심으로 상한가 간 다음에 이렇게 반짝 시세를 크게 주고선 이렇게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이 고점에서 물린 물량인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꾸준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전장에 장 시작하고 뭐 9시 30분 이내에 100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5% 이상 오르잖아요. 그때는 단타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타는 각 종목의 이런 성격에 따라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들어갈 자리와
매매 방법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단타로서 대응을 하시려면 반드시 반등을 확인하고 오전장에 거래량이 몰리는 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드림텍이라는 종목도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성적이 안 좋죠. 이것도 보시면 코스피 종목인데, 드림텍이 코스피 종목인데 경쟁률이 500대 560대 1이 나왔고, 뭐 기간도 한 400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전혀 업종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상장 이후에 공모주 청약을 받은 기관들이 다 털어먹고 그냥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딱히 업종이라는 것보다는 뭐 지금 이 종목을 소개했을 때 뭐 현대차 그룹에서 IT에 대한 투자를 뭐 확대하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이른값이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진짜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 이른값으로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으면 어차피 주식은 단기 추세만 보고선 단기에 시세 줄 때 먹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값 하는 이슈가 몰리고 돈이 몰릴 것 같은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드림텍의 유통 가능 물량인데 최근에 유통 물량이 15%라고 작다고 이렇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사람들 사이에선 뭐 품절주다, 유통 물량이 없다, 뭐 물량 간수 잘해라 이렇게 바람을 잡는데 결국에 상장가가 최고가가 되고 폭락을 했죠. 유통 물량이 15%가 이든 간에 그 물량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유통 물량을 뭐 전부 개인이 다 받아 먹으면은, 개인이 받아 먹으면 주가를 과연 누가 올려줄까요? 개인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서로 한옥가 위에서 높게 팔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지. 유통 물량이 작으면은 당연히 좋긴 한데 이거를 어떤 주체가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다시 현대오토에버로 돌아온다면 지금 의무보유 하격이 57%고 기관 경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기관의 이 의무보유 하격과 그리고 유통 물량이 많이 없거든요.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단기 이슈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이 어차피 사업 현황도 이거 삼성 SDS나 롯데정보통신 이런 업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딱히 유망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 이 280만 주인데 2100만 주에서 280만 주인데 여기서 기관의 보유 하격을 빼면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이 이거의 절반도 안 될 테니까 140만 주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통 물량이 한 6% 이내로 대충 계산이 되는데 정말 적은 편이죠. 유통 물량이 이렇게 작고 기간의 하격까지 이렇게 걸려있다 이러면 이 종목은 아마 내일 서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안달나는 상황까지 올 겁니다. 이게 뭐 이식케어텍처럼 이런 꼴이 날 수도 있고, 시초가 2배 상장하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초가 2배로 상장하면 그냥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기관의 보유 하격이 높았지만 기관 경쟁률도 1100대 1이었죠. 이거는 거의 최근에 본 적 없는 기관의 엄청난 경쟁률이었고, 그리고 이것도 기관의 경쟁률이 높았고 지금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몰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뭐 시초가 대비 2배 가격에 주문을 넣고 서로 못 사서 안달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2배면은 96,000원이거든요. 뭐 96,000원이면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뭐 겨우 유통 물량이 없고 기관의 확약이 높다고 시초가가 엄청나게 뻥튀기 되는 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아마 싸게는 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넘쳐나기 때문에, 수요란 항상 신규 상장주에는 수요가 많거든요. 수요는 기본적인 수요가 뭐 신규주라면은 업종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아무 종목이나 이런 지노믹들이나 아무 종목이나 그냥 매수하는 개인의 수요가 있고, 또 저처럼 좋은 종목만, 좋아 보이는 종목만 골라가지고 매수를 하는 수요가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은 시초가가 2배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동종 업종이 삼성 SDS와 롯데정보통신이거든요. 보시면 롯데정보통신은 상장 이후에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봉을 보면 차트가 엄청나게 예쁘죠. 계속적인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단순한 이른값이 아니고 진짜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삼성 SDS도 처음 상장할 때 정말 핫했거든요. 이 삼성 SDS와 제일모직과 이런 것들이 상장할 때 정말 핫했습니다. 이게 이른값은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또 현대그룹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롯데정보통신은 아까 현대오토에버처럼 시초가가 뻥튀기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공모가가 29,800원이라면 시초가가 33,550원으로 잡혔는데, 이렇게 적당한 가격에 상장해서 적당히 눌리고 매집한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하지만 현대오토에버는 2배로 상장을 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고 싶기는 하지만 이게 공모가가 48,000원이고 장외 거래에서는 뭐 거래가 진짜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통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그냥 호가가 7만원 넘게 호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장외 거래는 솔직히 좀 조작이 쉽기 때문에 믿지는 않지만 75,000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75,000원이 변하면 거의 55% 이상 뻥튀기가 되죠. 뭐 이 정도면은 55%도 무난한 거지. 아마 계속적인 수요가 좀 시초가에 많이 생기면서 8시 10분부터 호가가 뜨잖아요. 8시 10분부터 호가가 뜨는데 아마 장난식으로 걸어놓은 물량 때문에 처음에 96,000원으로 보이실 겁니다. 96,000원에서 좀 상한가가 이 2배 가격이 96,000원에 풀리고 좀 7만원 정도에 7만원 이하에서 상장한다면 좋겠지만, 뭐 그 정도 근처에서 상장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 저는 2배 가격이나 96,000원인 2배 가격이나 한 8만원을 넘어선다면 그냥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되고, 뭐 2배로 상장해서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거든요. 2배로 상장한 다음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뭐 몇 번을 본 적은 있지만, 이지케어텍처럼 그냥 폭탄을 고점에 넘기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8만원 이상에 상장한다면 그냥 지켜봐야겠습니다. 재미로 그냥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지켜보고, 오르면은 좀 매수 안 한 거에 대해 아쉽겠지만, 뭐 내리면은 당연히 원칙을 지켜가지고 내리는 거니까, 이거는
공모가가 내일 어떻게 형성될지 정말 궁금하고, 유통 물량이 진짜 없어가지고 만약 2배로 상장한다면 그냥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에 구경거리도 없는데 내일 웬만하면 2배 상장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7만원쯤에 상장을 해서 시장에서 많은 재미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규주가 이지케어텍처럼 이렇게 시초가 공모가 대비 그냥 100% 2배로 상장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고 좀 변동성이 있어야지. 적당한 가격에 상장해서 변동성이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상한가 가는 맛이 있는데, 이렇게 2배 상장하면은 솔직히 개인이 먹을 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당한 가격에 상장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그냥 아무거나 다 뻥튀기 되죠. 100%, 36%, 뭐 요즘엔 기본 30%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주로 좀 갈 곳 없는 돈들이 몰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바로 상장하는 건 이거는 경쟁률이 많이 없네요. 이게 없는 이유가 기관들 경쟁률 때문이죠. 기관 경쟁률, 보통 목돈 가지고 청약하시는 분들이 제일 우선으로 보는 게 기관 경쟁률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안 해놨네요. 또 업종도 별로 매력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현대오토 에버가 내일 적당한 가격에 상장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급은 거의 없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시초가에 좀 많이 높은 가격에 뻥튀기 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 이후에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